DSP 과목 진도는 다 마쳤고요.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DSP랑 뭐 우리 인공지능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한 토픽 중에 하나죠. 인공지능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요.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건 아니고요. 왜냐하면 그러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, 뭐 지금 뭐 그게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.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관련이 돼 있구나.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. 도대체 인공지능이란 건 뭔지. 인공지능이란. 근데 뭐 지능을 가진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드는 것. 이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얘가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. 도대체 지능이란 무엇이냐. 예, 그러니까 전혀 쉽지 않은 대답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. 우리 입장이라 하면 뭐 공대생 입장에서 가장 무난한, 가장 적당한 정의가 어, 휴먼이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는 거죠. 인간이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는 건데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. 근데 아무 일이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인간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저거는 지능이 필요한 일이야라고 평가받는 거를 기계한테 대신시키는 기술인 거죠. 물론 이 정의는 문제가 많아요. 뭐 동의하느냐 나니 그 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뭔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.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지능이 필요한 일인데 그걸 기계한테 시켰어요.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그게 인공지능인 거죠.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,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방법에서는,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는 어,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했을 때 무슨 기술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 뭘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가져온 게 뭐예요?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인간이 하면 지능이 좀 필요한 일인데 하네? 뭐 번역. 뭐 사람 말하는 거 알아듣고 쓰는 거. 보통 말하는 거 알아듣고 쓰면 지능이 필요한데 그걸 해요. 이게 인공지능인 거죠.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. 그렇지만 뭐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만드는 방법들이 막 있겠죠.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. 실현하는 방법들. 실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머신러닝이죠. 머신러닝 대표적인 방법인데요. 어 요즘에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아이언맨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하게 되면 학생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손동작 인식을 하는 거죠.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. 제스처 인식. 그래서 뭐 이렇게 손동작 정하시고 그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뭐 이런 걸 들고 와요. 뭐 규칙들의 리스트인 거죠. 뭐 스킨 컬러의 범위는 12가 어느 정도 범위에 있고 CR이 어느 정도 범위에 있고 뭐 등등등등등.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런 방식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됐고 그리고 이 방식이 굉장히 잘 동작하는 부분이 있죠. 단, 저 방식이
잘 안 통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, 저 방식이 통하는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, 뭐 제스처 인식 같은 경우는 저 방식이 잘 안 통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머신러닝인 거죠. 머신러닝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, 데이터로 달성을 하는 거죠.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가 제스처 1에 해당되는 걸 많이 모으고 제스처 2에 되는 걸 많이 모으고 제스처 3에 되는 걸 많이 모으고, 그래서 뭔가 예로부터 규칙을 찾도록 하는 방식인 거죠. 기계적인 방법으로,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규칙을 찾는 거죠. 그게 이제 머신러닝인 거죠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개념인 거고,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인 거죠. 머신러닝을 달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얘기로 너무 새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살펴보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뭐 교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는, 공부하실 수도 있는 길의 뭐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. 이제 머신러닝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엔 딥러닝이죠. 그러니까 자,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, 자, 얘가 들어가면 뭐 제스처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. 얘가 들어가면 제스처 3이라고 나오는 거예요. 입출력이 있는 블랙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. 얘가 들어가면 얘를 잘 만들면 된다는 거죠. 근데 처음에는 뭐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, 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. 우리가 말하는 소리, 그렇죠? 우리 첫 번째 숙제로 했었죠. 웨이브 폼이잖아요. 숫자들인 거죠. 비디오 숫자죠. 영상 숫자죠.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, 텍스트 적은 거, 자, 사전에 몇 번째 단어, 몇 번째 단어, 몇 번째 단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. 아니면 뭐 A, B, C, D를 A를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. 인코딩해서. 그러니까 입력은 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. 출력도 마찬가지로죠. 뭐 고양이는 100을 하겠다. 걔는 010을 하겠다.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숫자가 나오는 거고, 이게 함수죠. 함수. 그 입출력의 관계를 함수로 모델링 하겠다라는 거죠. 머신러닝의 어떤 그 수학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. 근데 뭐 아무 함수나 하는 건 아니고, 함수 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에 따라서 머신러닝 기법도 굉장히 갈리고요. 근데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인 거죠. 그래서 뭐 입출력 관계를 너무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. 입출력 관계를 이제 숫자들을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관계를 표시하고, 여기에 있는 곱해지는 숫자들을 러닝을 통해서 찾겠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란 건 뭐냐? 이제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, 신경망을 좀 딥하게 쌓아서, 많이 쌓아서 학습을 하겠다는 방법인 거죠. 신경망을 이제 깊게 쌓으니까 이게 굉장히 피처 하이러키가 구성되면서 뭔가 이게 학습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. 굉장히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미지넷이라고 이제 뭐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, 시작할 때 한 100만 장 정도 있었어요. 1000개 클래스가 있고 각 클래스별로 1000장 정도의 사진이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클래스가 1000개라는 얘기는 1000개의 명사들이 있다는 얘기인데, 사실 좀 쉽지 않죠. 그렇죠? 그래서 사진을 보면 뭐 백팩, 뭐 스위밍 캡,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이름을 달아야 되는 거죠. 이제 이게 있었던 문제고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건데, 입력으론 사진이 들어가는 거고 출력으로 1000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숫자가 뭐 맨 앞에 숫자
맨 앞에 숫자 제일 크다. 그러면 1번 클래스. 1번 클래스가 뭐 잉어 같은 거였던 거 기억을 하는데요. 뭐 2번 클래스, 뭐 철갑상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고요. 그러니까 저기 이제 파라미터가 아니라 무진장 들어가 있는 거죠. 파라미터가. 저 파일 한번 뭐 대단한 파일은 아니고요. 저 파일에 저 결과들 몇 개가 좀 저장되어 있는데요. 보시죠. 자, 뭐 뉴럴 네트워크 읽는 부분이고요. 자, 뭐 컨볼루션. 우리가 이제 했던 컨볼루션에 하고 연관이 굉장히 높은 거죠.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. 컨볼루션 들어가고. 자,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넣게 되면 1000개 클래스 중에서 보시면 그 상위 5개 이제 나오는 거죠. 숫자들과 함께. 뭐 나름 자기가 믿는 컴피던스겠죠. 오랑우탄, 침팬지. 제가 봤을 때 침팬지 같은데요. 나오고요. 이것도 뭐 나오는 거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렇게 사진을 보고 여기 뭐가 있는지 1000개의 물체 중에서 말하는 건 지능이 필요한 일인데 인공지능 맞죠. 어떻게 했죠? 데이터 각 클래스별로 1000장씩 모아가지고 학습을 했죠. 머신러닝 기법을 쓴 거죠. 그리고 그 기법 중 입출력에 대한 모델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대규모로 사용해서 달성했죠. 딥러닝으로 달성한 거죠. 또 뭐 개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틀린 거죠. 이거는 개 같은데 이제 하마라고 했으니까요. 이거는 화분이 아닌데 화분이라고 했고 뭔가 화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이거는 임팔라. 너도 물고기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. 저 바라쿠다. 이게 철갑상어인가요? 저 이것도 맞고 불벌. 저는 뭐 모르는 새긴 한데. 자, 그래서 뭐 얘를 하마라고 하고 얘를 화분이라고 하고 얘를 임팔라라고 했지만 꽤 동작을 합니다. 뭐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계속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들이 나오면서 계속 성능이 올라가서 뭐 저 문제 안에서는 지금 이제 사람의 정확도를 이제 넘었죠. 뭐 사람의 정확도를 넘었다는 게 뭐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 뭐 사진이 들어와서 1000개 구별하는 걸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. 그렇죠? 근데 어떻게 됐든 저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태스크에서 이제 사람을 능가한 일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자체가 뭐 너무 흔한 일이 된 거죠. 구체적인 태스크에 대해서. 이제 딥러닝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더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죠.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. 굉장히 다양한 문제 적용이 가능해. 예전에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론이 다른 문제를 해결한 방법론에 뭐 좀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사용이 힘들었거든요. 좀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따로 있고. 근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에 같은 방법론이 적용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딥하게 쌓음으로써 나는 입력과 출력만 준 거죠. 끝과 끝만 준 거죠. N-to-N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됐는데 내부에는 뭔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자기가 잘 오가나이즈해서 처리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게 뭐 워낙 캐피시티가 좋다 보니까요. 이제 엄청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막 데이터를 많이 해서 가르치면 갈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거죠.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할 때 이제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뉴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만 많이 공급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
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. 데이터로서. 그 다음에 연산이 굉장히 반복적이에요. 연산량은 엄청 많지만 그 연산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. 그 말은 병렬화될 여지가 많다는 거고, 병렬화될 여지가 많다는 얘기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하드웨어만 잘 만들어서,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스템 다 잘 만들게 되면 뭔가 병렬적으로 빨리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, 머신러닝에 대해서, 딥러닝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영상을 다루는 뉴럴 네트워크를,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인공지능 과목 혹은 학부에도 있죠. 인공지능 시스템 과목을 이제 들으시면 좀 더 깊이 하실 수 있고,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셔도 인트로덕션은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영상을 다루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. 컨볼루션, 우리가 듣는 컨볼루션 다 나온 거죠. 컨볼루션이란 게 뭐냐? 자, 우리가 지금까지 원디 시그널에 대해서 다뤘죠. 물론 이제 스피치나 이런 건 원디 시그널 때 다루는 거 맞습니다. 원디 시그널 때 다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영상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2D 시그널로 확장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숫자들이 2차원적으로 있는 거죠. 그러면 필터도 2차원적으로 있으면 되겠죠. 그러니까 필터의 어떤 핵심적인 생각은 내가 입력에다가 어떤 적당한 숫자들을 곱하고, 뭐 리니어 필터 우선 얘기를 하자면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더해서 뭐 결과를 얻겠다는 거죠. 입력 신호고음 내가 적당한 숫자 곱하고 더해서 결과를 얻겠다. 이게 이제 리니어 필터의 기본적인 생각이고,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하면 입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적당한 오퍼레이션을 해서 논리니어 오퍼레이션까지 해서 결과를 얻겠다. 이게 필터링인 거죠. 그래서 이게 입력이라는 사진이 들어왔어요. 사진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필터 설계하는 건데 뭐 이렇게 설계했다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8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이게 굉장히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영역이 같다고 하게 되면 이 숫자 어떻게 될까요? 주변이랑 중심이 색깔이 비슷하겠죠? 주변 다 더한 거에서 중심을 빼면 뭐 0, 0 주변 숫자가 나오겠죠.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. 반면에 지금 얘가 뭐 이런데 주변이랑 달라요. 근데 주변 8개 더한 거를 가운데 걸 뺐다. 그럼 큰 숫자가 나오겠죠. 그러니까 이런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엣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. 자, 이거 볼까요? 자, 여기서 마이너스 1 쫙 있고 여기 플러스 1이 쫙 있죠.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죠. 그러니까 언제 이 숫자가 커지는 거죠? 오른쪽과 왼쪽이 다를 때 커지는 거죠. 이게 버티컬 엣지인 거죠. 여기서 호라이즌 엣지로 썼지만 버티컬 엣지 찾을 수 있는 거죠. 자, 이 위랑 아래가 다를 때 커지는 거죠. 호라이즌털 엣지를 찾을 때 쓸 수 있는 거고,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블러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건 가우시언 블러, 이거는 뭐 웨이트가 중앙에서는 이제 가우시언 모양처럼 생긴 거죠. 내가 주변 값의 평균으로 자기를 대체하게 되면 부유해지겠죠. 뭐 우선 리니어 필터만 얘기했지만 논리니어 필터도 있는 거죠. 메디안 필터는 이 어떤 주변에서 레디어스가 5인 이 주변에서 자기 자신을 메디안이란 건 정렬해서 가운데 있는 값인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니어한 거고요. 대체하는 거죠. 자, 메디안으로 할까요? 자,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더라도 뭐 자기를 주변에 어떤 중간값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노이즈가 좀 제거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노이즈 제거할 때 메디안 필터를 많이 쓰고요.
자, 이게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쓰여요. 뭐 여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컨볼루션이 이건데요. 뭐 우리가 하는 컨볼루션하고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게 우선 2D라서 다른데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요 각각 픽셀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더해서 대체한다. 이 점에서는 같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적용이 됨으로써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영상들 특징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가 컨볼루션과 똑같아요. 사실 그래서 컨볼루션을 부르는 거죠. 얘가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요 연산이 반복이 되는 거죠. 우리 컨볼루션 필터가 어떻게 되죠? 똑같은 오퍼레이션이 계속 역한으로 이동하면서 반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컨볼루션. 이제 그거 이제 그 컨볼루션은 이제 우리가 필터를 뒤집어서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건 뭐 뒤집기도 하고 뒤집지 않기도 한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별 상관이 없어요.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되니까 내가 뭐 뒤집어서 하겠다 했다는 게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뭐 그래도 그걸로 구별해 쓰시는 분이 있고 구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엄밀하게 말하면 필터를 뒤집지 않고 그 자리에 곱하는 거는 컨볼루션은 아니죠. 그건 코릴레이션인 거고 필터를 이렇게 뒤집어서 곱해서 더하고 이런 게 컨볼루션인데 그렇게 구별을 안 하셔도 돼요. 특히 이제 머신러닝 리터러처에서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걸 구별하고 싶으셨던 거죠. 쓰시는 분이. 자, 뭐 이런 뭐 내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블러리를 제거하겠다.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입력이 이런 리니어 필터죠. 리니어 필터를 통과하면 이렇게 블러됐다. 뭐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뭐 카메라 흔들린 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겠죠.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뭐 이걸 역으로 하는 이걸 찾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역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자, 뭐 그렇고요. 뭐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자세한 걸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큰 틀에서 인공지능, 머신러닝, 딥러닝, 그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게 우리가 하는 DSP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크게 보는 거라서요. 자, 이게 입력인 거고요. 근데 이제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 RGB 3채널이겠죠. 그리고 필터가 3채널인 거죠. 그래서 이 필터가 각각 곱해져서 더해져서 숫자가 하나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입력에 필터가 곱해져서 더해져 숫자가 나온다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필터 옆으로 이동한 거죠. 이 숫자 옆으로 이동, 아래로 이동했네요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또 다른 필터를 쓸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내가 뭐 세로 방향의 엣지를 뽑겠다, 뭐 가로 방향의 엣지를 뽑겠다.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다른 필터가 쓰일 수 있는 거죠.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듈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불리는 거고요.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블락이 되겠습니다.